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오늘날의 인간이 생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좋은 능력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불안이나 우울장애, 심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고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자주 TV에서 자주 보죠. 자, 세렝게티 평원에 가젤 무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자 한 마리가 그 가젤 한 마리를 사납게 사냥을 해서 목을 움켜쥐고 질질질 끌고 간다고 봐요. 자, 그런데도 몇 분 후에 가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표정으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군가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동료를 사냥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 그죠? 살해당한 장면, 사냥당한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건지 또 앞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방어해야 될 건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와중에 불안이나 우울이란 감정이 다시 한번 재생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이전에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또 앞으로 발생할 재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미리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의 몰두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골몰하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쉬운 기제예요. 보통 우울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인 사람들의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는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죠. 우울했던 기억들, 또한 슬펐던 기억들, 또 앞으로 닥치게 될 앞날에 있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 추상적인 사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시간으로 데려가고 또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을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고통을 주는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잘 다루는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는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재밌는 조사를 참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개에서 6만 가지 생각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생각 많이 하죠? 또 1시간 동안 하는 생각의 개수가 2,500개. 그리고 그 5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 중에 85%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일어났던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 또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사건에 대한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망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의식 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우울이나 불안장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근심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 가면서 생존과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생존하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지만 또 부정적인 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존에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우울이나 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더 과잉 몰두하시는 분들이에요. 더 이 불행했던 사건들, 재난이라든가 고통을 주는 경험들에 대해서 더 과잉 몰두하고 더 반추하고 더 사로잡히고 이런 식의 사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나한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기억들을 그냥 가볍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또 과거의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또 재생이 되는 거. 또 앞날에 또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또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는데? 이런 또 불안장애. 이런 것처럼 생각이 계속 여기저기 방황을 해요. 지금 여기에 의식 상태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사실처럼 나한테 경험이 된다는 거.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바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있는 분들, 또 우울증을 다시 재발시키는 메커니즘이 돼요. 이러신 분들한테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은 통찰하는 거, 무의식을 분석하는 거, 과거에 어두웠던 상처들을 떠올리게 하는 치료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과잉 몰두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문제인데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을 더 집중해서 통찰을 유도하는 것들은 더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990년도 이후에 마인드풀리스를 이용한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 제3세대 심리치료가 생겨나게 돼요. 바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또 우울증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동양의 명상의 원리를 활용한 심리치료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수용전념치료, 또 MBRS,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관찰하기 기술을 해볼게요. 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제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들을 떠올랐으면 이 생각들을 통제해야지 없애버려야지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생각을 그냥 바라보는 거, 관찰하는 거. 이 관찰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와 닿으시나요? 자, 선생님들 잠깐 지금 발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내가 발이 바닥과 닿고 있는 그 신체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관찰하기예요. 자, 선생님 잠깐 집중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한 가지를 한번 알아차려 보실래요? 자, 이게 바로 관찰하기예요. 집중되어 있고 알아차리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관찰하기를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바로 명상이에요. 바로 나의 호흡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호흡이 들숨하고 날숨할 때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은 의식이 또렷해지고 이완된 알아차림이 증가돼요. 집중력이 증가돼요. 그 상태에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들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한 생각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생각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보통 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수련하시는 분은 제 설명을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저하고 간단히 한번 짧게 관찰하기 기술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제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드리는데 오늘은 짧은 동영상 녹음이니까 한번 저거 관찰하기 기술을 짧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들 편하게 한번 앉아 보실까요? 눈을 뜨던 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변증법적 행동치료 보통 눈을 뜨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관찰하기 기술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명상을 위해서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심리치료를 위해서 명상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눈을 뜬 상태에서 자기 신체 감각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잠깐 바닥과 닿고 있는 나의 발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 느낌 안 들면은 아무 느낌 안 드는 게 어떤 느낌인가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양쪽 종아리 긴장돼 있으면 조금 푸시고, 그리고 나의 허벅지 쭉 한번 나의 허리와 상체 얼굴까지 바디 스캔 하듯이 주위를 쭉 한번 올려 볼게요. 그리고 긴장된 부분이 있으면은 긴장된 부분에 근육을 풀어 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이렇게 이 순간 존재하죠. 때로는 우리 몸이 여기 있는 것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나의 주의를 나의 아랫배로 가져가 볼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나의 아랫배 감각이 변화되는 느낌을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나의 아랫배의 느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배가 불룩해지고 후 내쉬면서 배가 꺼지는 느낌을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볼게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호흡을 벗어나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 이 또한 알아차리시고 다시 나의 주의를 아랫배로 가져가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거든. 이제 선생님 심상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선생님이 공항에 있고, 선생님이 공항에 있고, 선생님 서 있는 그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빙글빙글 많은 가방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또렷이 떠올려 보실래요? 가방들이 오고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님의 생각 가방이거든요. 많은 생각 가방들이 빙글빙글빙글 선생님 앞에 돌아가면서 회전하고 있어요. 걱정 가방, 또 앞날에 대한 계획 가방, 그리고 망상 가방, 여러 가지 가방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그 가방을 일일이 다 열어봐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열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가방에 그저 이름만 붙이고 빙글빙글 돌아가게 내버려 둬보세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기 지나가는 게 앞날에 대한 계획 가방, 지난 날의 후회에 대한 가방, 이거는 망상 가방.
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저 이름을 붙여볼까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주의가 흐트러지거든 다시 나의 아랫배에 주의를 모아보세요. 아랫배의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하시고 마음이 또렷해지시면 다시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이름을 붙여볼까요? 생각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또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알아차리시고 관찰해 보세요. 자, 선생님들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올게요. 자, 어떠셨나요? 또 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실감이 조금 안 나는데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한테 이런 연습을 시키면 굉장히 잘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순간 깨달은 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다. 이완된 느낌이다. 아, 생각을 이렇게도 다룰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뿌듯해지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하고 잠깐 동영상을 한번 봤다 그래서 연습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더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기술을 활용할 수는 없으세요. 물론 그러시면 좋겠지만 이건 기술이라 그랬어요. 제가 상담 장면에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려요. 매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효율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지금 이 순간 집중해 있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찰하기 기술은 보통 다른 그 마인드풀니스를 이용한 심리치료에도 보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변주법적 행동치료에서 차이점은 관찰하기 이외에 기술하기, 참여하기, 기타 여러 가지 마인드풀니스가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변주법적 행동치료니까 거의 100여 가지 기술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는 게 바로 변주법적 행동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주법적 행동치료에서 마인드풀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 여기까지만 할게요.